안녕하세요. 젠틀하우스의 젠틀 건우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시원 창업이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나는 주 3시간에서 5시간만 일하고 놀고 싶다. 나는 은퇴 후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가능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으른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고시원 창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시원 창업 방법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럼 고시원 창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 고시원 매물 찾기 및 임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시원 매물은 어디서 찾느냐? 네이버에 고시원 창업 또는 고시원 매매 등을 서치하시면 고시원넷, 아이러브 고시원 등 여러가지 웹사이트들이 나와요. 그런 다양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들이 올린 글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매물의 위치, 방 개수, 방 타입,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등의 고시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상호명은 안 나와 있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구까지만 나와 있어요. 마포구면 마포구, 노원구면 노원구, 강남이면 강남, 구까지만 보통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기본 정보들을 보시고 내가 조금 요 매물 조금 괜찮겠다, 요 매물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혹시 사장님 이 매물 거래가 됐을까요? 이 매물 살아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면 되시고, 그럼 부동산에서 이 매물이 살아있으면 이 매물이 살아있다, 그리고 상호를 알려주시는 부동산들도 있고, 또 다른 부동산은 우리는 만나야지 매물을 보여드리니 사무실로 오셔라, 아니면 뭐 홍대 입구역에서 몇 시에 만나자 라고 보통 하게 됩니다. 이제 상호명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보통 손님인 척 보고 오라고 하시고, 이제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은 같이 가서 원장이 계시면 원장이랑 같이 둘러보고, 아니면 원장은 통화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이랑 만나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고시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초보들이 많으니까 내가 못 보는 부분들도 이제 부동산들이 설명도 해주시고, 상호를 알려주시는 분은 이 매물밖에 못 보는데 이제 부동산이랑 미팅을 통하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다른 고시원들도 보통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 매물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매물을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랑 미팅을 할 때 나는 이것을 할 거다, 나는 고시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열정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매물은 없는데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손님이 많아요. 그럼 이제 매물이 들어왔을 때 다 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할 것 같은 사람부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매물이 이제 새로운 매물이 들어왔을 때, 좀 괜찮은 매물이 들어왔을 때 뭐 10명의 손님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창업하겠다 하는 분부터 매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고시원 창업을 할 거다, 이거를 의지를 보여주셔야 이제 나중에 그 매물을 안 하더라도 다른 매물을 나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팅을 통해서 나는 고시원 창업을 할 거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동산한테 매물을 여러 개 받아서 임장도 여러 개 가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해야 돼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란 현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권리를 내가 이어받아서 운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시설 등 완비증, 즉 소방필증이 안 나오면 무효로 한다, 임대 조건이 변경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 여러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보통은 부동산들이 알아서 잘 작성은 해주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부동산들도 실수하거나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요 특약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제작하여 보다 자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다. 그럼 그 다음은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을 들어야 돼요.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시청만 하시면 되고 틀어놓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하루 만에 들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이면 들을 수 있으니까 얼른 들으시고, 다 들으면 이제 소방안전교육
교육원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해당 이수증이랑 권리양도양수계약서랑 화재보험증권을 들고 관할 소방서에 가셔서 소방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시기 전에 팁을 얘기 드리자면 무조건 관할 소방서에 전화부터 하세요. 제가 고시원을 인수하게 됐는데 혹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관할 소방서마다 다릅니다. 제가 소방 점검을 할 때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만 있었으면 됐는데 제가 컨설팅 해주신 분은 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부터 하시고 소방 점검을 받았어요. 이거는 관할 소방서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문의부터 하시고 가세요. 만약 소방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임대차 계약부터 먼저 하고 잔금일을 나중으로 잡게 됩니다. 고시원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라서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MU번호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MU번호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U번호는 전 원장이나 부동산이나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해당 고시원의 MU번호를 알려주실 거고 그 해당 MU번호를 가지고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들면 됩니다. 그 세 개를 들고 소방서에 가면 소방 날짜라는 걸 잡게 됩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소방서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소방 점검이 나왔고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은 10일 후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방 점검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내가 빨리 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소방 점검 날에는 양도인, 그러니까 현 원장님, 양수인, 나, 그 다음에 소방대원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고시원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게 돼요. 가끔 부동산도 같이 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부동산마다 달라요. 그렇게 같이 이제 둘러보면서 소방시설에 뭐가 잘못된 건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둘러보게 돼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이라는 즉 소방필증이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권리양도양수계약에 소방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현 원장, 양도인이 고쳐줘야 돼요.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치고 다시 소방 점검을 잡아서 불러서 다시 둘러보고 소방 필증이 나오는데 프레시 배터리나 소화기 유효기간 등 이런 조그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제출 가능해요. 그러면 현 원장이 제출을 하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 즉 소방필증이 나옵니다. 소방필증이 나오면 임대차 계약 날짜를 잡는데 임대차 계약하는 날이 보통 내가 원장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장이 되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점심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꼭 든든히 먹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내가 원장이 되는 날 오전에 이제 양도인, 부동산, 나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서 공과금 정산, 보증금 정산, 금전적인 모든 걸 정산해요. 정산이 끝나면 잔금을 현 원장님한테 드리게 되죠.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건물주가 올 거예요. 건물주랑 또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보증금을 넣게 되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도 끝났고 소방 필증도 있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가요. 가실 때 꼭 현 원장님이랑 같이 가세요. 그럼 현 원장님이랑 같이 가서 현 원장님은 폐업 신고를 하시고 나는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해요. 한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폐업 신고를 하고 한 분은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자 다시 고시원으로 갑니다. 고시원으로 가서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세요. 현 입실자의 입실 원설처를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도 꼭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지, 어떤 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미납이 잦으신 분, 아니면 현재 미납이신 분, 좋은 사람 리스트도 받으세요. 내가 조금 뭐 부탁할 거 있을 때 요런 사람한테 부탁하면 좀 잘 도와준다. 그런 리스트를 꼭 받으셔야 내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현 원장님이 아니죠. 그럼 전 원장님은 이제 자기 짐을 싸시고 가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나 홀로 앉아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 고시원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7단계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키워드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 매물 찾고 임장 가기. 2.
권리 양도 양수 계약하기. 3. 소방 안전 교육 이수하기. 4. 소방 점검 신청하기. 5. 소방 필증 발급 받기. 6. 임대차 계약하기. 7. 사업자 등록하기. 이렇게 되면 고시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고시원 창업 방법 조금 느낌은 오시나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면 더 설명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이제 어떤 흐름으로 고시원 창업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추후 이제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임장해야 되는지 7가지 단계를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